9번부터 한번 보자. 9번부터 장착을 한번. 그 A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기는 좀 쉬우니까 내가 앞에 클린 시간에 뭐 만약에 친구 나가면 풀고 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풀고 조교생한테 채점 받고 틀린 거 검사 받고 이렇게 집에 가면 돼. 그래서 혹시 그게 늦어지면 9시보다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어. 그렇지? 생각하고. 자,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래. 교점이라는 건 뭐였어? 선이랑 선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점, 꼭지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치? 그리고 교선은 선과 선이 만나는 거잖아.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되고, 맞지? 면과 면이 만나서 뭐가 된다고 했어? 교선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면과 면이 만나는 점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은 교선이 몇 개야?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지? 그걸 잘못 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10번. 얘는 교점이 몇 개야? 꼭지점이 하나, 둘, 셋, 4개지. 그 다음에 교선은 뭐라 했어? 결국은 모서리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겠지? 왜 틀렸어? 더했어? 자, 11번 보자. 11번. 자,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얘는 뭐야? 쭉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자, P랑 Q에서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 쭉 나가는 걸 보고 직선이라고 했잖아. 직선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계속 나갈 거고, 계속 나갈 거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해준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12호는 얘는 P축에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딱 P부터 Q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더 나아가지 않으니까 화살표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이걸 뭐라고 했어? 얘는 직선이었고 얘는 선분이라고 한 거죠. 맞지? 그래서 엄연히 다른 거라고 했어. 맞지? 그 다음에 17번 보여줄게.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성분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어느 한 직선이 있잖아. A, B, C 이 세 점에서 두 점을 지나는 성분을 모두 나타내래. 그러면 자 이런 거잖아. 지금 어떤 세 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A, B, C 맞지? 그럼 얘 두 점을 지나는 성분은 이렇게 연결하고 성분 A, B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성분 BC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성분 CA가 하나 있겠지. 또 있어? 이거 왜 틀린 거야? 연결해서 이렇게 성분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기호를 그냥 짝대기만 긋는 거야. 알았지? 짝대기 더 줘야 돼. 이렇게 항상. 그냥 A, B만 쓰면은 그냥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짝대기 써줘야 돼. 알았지? 자, 같으면 같다,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 한번 넣어보래.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직선 AB하고 직선 BD가 같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AB가 있고, 맞지? 근데 직선이잖아. A 쪽으로 어떻게 돼? 계속 뻗어나갈 거고, B 쪽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이 쫙 다 직선 AB겠지? 자, BD는 B부터 D까지 연결한 건데, B 쪽으로도 화살표 쭉 갈 거고, D 쪽으로도 쭉 갈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야. 중간중간 부분은 다르지만 결국은 쭉 계속 뻗어나갈 거니까 다 색칠되는 건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거야. 같은 거. 자, 22번. 자, ABC가 이렇게 한직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 자, 선분 BA랑 같은 거 고르는 거잖아. 자, 선분 BA라는 게 뭐야? A부터 B까지만 딱 보는 걸 선분 B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랑 똑같은 건 뭘까? 이런 반직선이나 직선 같은 경우는 얘랑 무조건 같을 수 있을까? 다 같을 수가 없겠지. 왜냐면 반직선이면 한쪽은 뻗어 나간다는 소리고 직선이면 양쪽 다 뻗어 나간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딱 끊길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분이랑 같은 건 선분밖에 없어. 맞지? 그럼 얘랑 똑같은 건 자 하나씩 생각해보자. 선분 AB A부터 B까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직선하고 직선 AB하고 직선 BA는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지? 그럼 무슨 뻔했다. 그다음에 선분 AB랑 선분 BA도 같다고 했어. 얘는 잘 바꿔도 딱 그만큼이니까. 근데 뭐만 조심하라고? 반직선만. A, B로 반직선이냐, B, A로 반직선이냐,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치? 자, 30번. 자, 30번, 30번. 지금 A, M, B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뭐라고 했어? A, B가 10이래, 10. 전체가 10이라는 거야, 10. 맞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얼마가 있어? 5겠지, 5. 여기도 5. 이런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A, M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절반이니까 AB 전체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절반이니까. 그래서 몇 cm가 된다? 5cm가 된다. 요거 쓰라는 그런 문제였어. 그 다음에 37은 뭐냐? 자, 예각, 직각, 둔각 이런 것들 찾아보려. 37, 38, 39. 자, 보자. 자, 예각부터 찾아볼까? 예각이라는 건 뭐였어? 예각 90도보다 작은 각이 예각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예각은 누가 예각일 수 있어? AOC 이게 예각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각은 이렇게 각 표시를 하고 AOC 이렇게 쓰는 거야. 꼭 각은 이렇게 앞에 각 표시를 해줘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뭐도 예각이야? 얘도 예각이잖아. 그래서 각 BOD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직각은 누구? 여기 직각 표시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각 COD가 되겠지. 이렇게가 직각이잖아 지금. 이만큼이 직각이잖아. 이렇게가. 맞지? 자, 그 다음에 둔각은 90도보다 큰 거잖아. 근데 평각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 90도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맞지? 그러니까 각 AOD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 90도를 넘어서는 이 각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각 COB 이렇게도 있을
지금은 처음인데다가 이제 그 클린 시간에 A 유형을 다 검사하고 갔었잖아.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풀어주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클리닉 시간에 저 A 유형들 만약 진도 나와서 A 유형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클린 시간에 다 풀고 뭔가 검사 받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는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문제들만 좀 체크하도록 할게. 알았지? 46번부터 46번. 이제 보자. 자, EX랑 X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뭐가 됐어? 직선이 됐잖아. 그 직선은 무슨 각이라고 했어? 평각이라고 했지. 평각은 항상 몇 도? 180도. 그러니까 EX랑 X랑 더해가지고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합쳐가지고 평각이 된 거잖아. 그러면 EX 더하기 X가 얼마야? 180이야. EX랑 X랑 더하면 얼마? 1차 방정식 배웠잖아, 그지? 자, EX라는 게 뭐야, EX? X가 두 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X가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뭐? 3X가 되겠지, 3X, 그지? 그게 180이 되는 거야, 180. 맞지? 그러면 양면에 3으로 나눠주면 6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60도 이렇게. 풀이 과정에 이런 걸 한 번씩 차근차근 써봐. 유한이가 EX 더하기 X가 180이 돼야 되고, 그러면 EX랑 X가 뭐 한다? 더하면 3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누면 X가 60도가 되는구나. 이런 과정을 그 연습장에 풀이 과정으로 스스로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EX 더하기 X가 3X 이런 게 빨리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46번까지 쫙 지우고 58번 보죠. 58번. 자, 58번 보면 두 그림의 두 점 A, B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수선의 발이라는 게 뭐였어? 수선이 뭐였어? 수선? 이렇게 어떻게 만나야 돼? 어떤 직선이랑 수선이다. 수선이다라는 게 뭐였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었잖아. 수직이 뭐였어? 몇 도로 만나야 돼? 90도를 이렇게 직교할 때 우리는 수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럴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직교해서 내리는 이 점을 보고 뭐라고 했어?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게 이 지면이랑 선생님이랑 딱 90도지. 그래서 여기 머리 끝에서 지면이랑 맞닿는 여기가 뭐야? 선생님 발이잖아, 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서 있을 때 90도로 만나니까 여기 만나는 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 수선의 발이라고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P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직선 L이잖아. 맞지? 그럼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면 얘를 막 이렇게 내리면 돼? 아니지. 어떻게 내려야 돼? 딱 이렇게 내려서 90도로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A점에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그걸 P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게 P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이렇게 내려야겠지. 90도로.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뭐야? 수선의 발이 되는 거지. Q. 이렇게. 알겠지? 근데 PQ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래. 그러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수직하면서 이등분도 하는 거야. 이등분이라는 게 얘네들의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니까 가운데 3칸 여기를 지나가야겠지. 그러면서 수 이등분선인데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서 얘랑 어떻게 지나가야 돼? 수직 가도록.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수직 이등분선. 알겠지? 61번 보죠, 61번. 자, 점 A랑 CD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 자, 점 A가 여기 있고 직선 CD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야. 여기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을 구하라고 했던 거야. 거리라는 건 선생님이 수학에서 거리는 뭐라고 했어? 제일 짧은 거. 그래서 보통 수직으로 만나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짧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직교할 때 얘를 뭐라고 한다? 거리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은 뭐가 되는 거야? 선분 A, H. 얘가 점 A랑 직선 CD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이 되는 거지. 맞지? 16번. 점 B와 CD 사이의 거리, BD와 C의 거리가 얼마야? BD가 어디 있어? 요즘 문제가 뭐였지? 점 B랑 CD. 점 B랑 선분 CD 사이의 거리야. 그럼 얘랑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하게 만나야 되잖아. 그럼 수직하게 만나는 선이 누구야? BC지. 얘가 수직하게 만나잖아. 그럼 거리가 뭐야? 9지 9. 맞지? 그러면 9다.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야. 오 했어야지. 76번부터 보자고. 76, 77, 78 같은 유형인가? 76, 77, 78이 다 같은 유형인데 다 틀렸네. 선생님이 이거 세 개가 같은 유형이잖아. 제일 어려운 거 하나를 풀어볼게. 두 개를 다시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세봐.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빠른 답안이 있으니까 그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또 틀렸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봐. 알았지? 그럼 그거는 또 했는데 또 틀렸으니까 선생님이 그거 풀어줄게. 근데 오늘은 요거 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니까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풀어주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틀린 거 복습할 때 나머지 유형 풀어보자. 알았지? 그리고도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은 78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78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반원이 있대. 5개의 점이 A, B, C, D, E가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개수 구하래. 반직선 개수. 그러면 반직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세 보는 게 제일 좋아. 세 보는 게. 근데 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부터 차례 하나씩 세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반직선이니까 A부터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근데 자 봐봐. A부터 B로 반직선이 갔어. 얘 하나 있어. 반직선. 근데 그 다음에 AC 반직선이 있는데 AB 반직선이랑 AC 반직선이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겠지. 왜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같이 가면은 C까지 가서 더 나가나 B까지 가서 더 가나 똑같은 반직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C는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D는 되지. 그 다음에 AE도 다른 반직선이니까 AE도 돼. 맞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누구? B 볼까? B? B에서 출발해서 자, BA 다른 반직선이지. BA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C 또 다른 반직선이니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D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BE도 있지. 이렇게 BE. 그렇지?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게 CA가 있겠지. 근데 CB는 CA랑 같은 반지선이야? 다른 반지선이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되고, CD는 다른 반지선이니까 CD. 그 다음에 CE도 다른 반지선이니까 CE.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D 볼까? D. D는 DA, DB, DC. 다 다른 거지. 맞지? DE. 하면 됐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마지막 E에서 긋는 거네. E. E는 EA 다른 거지. EB 다른 거고. 그 다음에 EC도 다른 방향이니까 EC. 그 다음에 ED. 이렇게까지 그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더 그을 수 있는 거 없잖아 이제. 그럼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8개 그지? 그래서 18개. 익숙해지도록 지금 틀린 게 세다가 몇 개 빼먹고 뭐 이런 거 한 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뭐 그려가면서 또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세주면 다 셀 수 있을 거야. 알았지? 79번 위에 거 한번 풀어봐. 알았지? 87번. 87. 잘 보여? 87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 시계가 지금 멈춰가지고 자, AD가 AB의 3배네, 3배. 맞지? 그 다음에 CD는 BC의 2배래. 그때 AD가 전체가 27이면 다음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럼 자 봐봐. AD 길이가 27이네. AB에 얘가 몇 배래? 3배래. 그럼 AB 길이가 얼마여야 될까? 9여야 3배가 돼서 27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AB 길이는 9cm야. 맞지? 자, 그 다음에 CD 길이는 CD가 어디 있어? 여기가 CD잖아. 맞지? 이 길이는 BC 얘의 2배래. 그러면 자 봐봐. 전체가 27인데 여기까지가 9cm야. 그러면 우리 이만큼은 얼마라고 할 수 있어? 18이지 여기가. 근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18cm인데 이 BC의 2배가 CD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3등분 하면 여기 한 칸이 얼마인 거야? 6인 거지. 6.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BC 길이는 6이 되는 거고 AC 길이는 그럼 얼마야? AC 길이는 9랑 6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길이를 보고 차분차분 하나씩 따져가면서 몇 등분 됐냐 뭐 생각해 주면 돼. 알았지? 89번. 유아이가 이 방정식을 잘 못하는구나. 오늘 숙제의 양을 보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약간 그 1차 방정식 계산하는 문제 조금 더 줘볼게. 하나씩 조금 연습하면 풀어봐. 알았지?
자, 얘는 지금 뭐야? 얘도 이 각이랑 이 각 합쳐가지고 뭘 이루는 거야? 직선을 이루는 거야. 맞지? 그럼 직선은 평각이니까 몇 도라고? 18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각 OX 플러스 2랑 그지? 2X 플러스 3을 어떻게 하면 더하면은 몇 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180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자 OX랑 EX랑 X 있는 것끼리 더해야 돼. 맞지? 1, 4, 0 배울 때 했을 거야. 그럼 OX랑 EX 더하면 얼마야? 7X겠지. 5랑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개수만 더해주면 되잖아. 7X가 플러스 5가 180이야. 그러면 7X가 어떻게 돼야 돼? 5가 2항 돼야 되지. 2항 되면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2항 되는 대신에 180에서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맞지? 7X가 얼마? 175가 되겠지. 맞지? 그럼 X는 얼마? 7로 나눠주면 7이 14 35니까 7호 35 25도 이렇게 되겠지. 내가 그 프린트 주면은 일상식 간단한 거 줄 테니까 그걸 이렇게 풀이 과정을 좀 하나하나 써보면서 이렇게 풀어봐. 알았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지금 1차 응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각도 못 구해보시고 이런 거 같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1번, 92번. 얘도 그러면 90, 91, 92가 다 이제 그런 문제잖아.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그럼 91, 92, 90, 91은 같은 유형이니까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92번만 풀어볼게. 아까처럼 90번하고 91번은 집에 가서 다시 차분히 생각하면서 풀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알았지? 92번 한번 같이 보자. 얘는 지금 AOC랑 BOD가 이렇게 90도, 90도래. 맞지? 근데 AOB랑 COD가 44 더하면 44래. 여기랑 여기 더하면 44도래. 맞지? 그러면은 자 BOC 크기가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BOC 크기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럼 여기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힌트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AOC 얘는 몇 도래? AOC는 90도래. 90도. 그러면 자 각 AOC라는 각은 자 AOB랑 각 AOB랑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쓴 X 쓰지 말까? 자 X 쓰지 말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대로 각 BOC로 써보자. 각 BOC. 각 BOC를 합한 게 AOC야. 맞지? 얘가 몇 도래? 90도래. 90도.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BOD 얘도 90도라고 했잖아. 근데 이 BOD라는 각도 보면은 자, 봐봐. 각 BOD라는 각은 어떻게 돼? 각 BOC하고 맞지? 요 BOC하고 누구랑 합친 거야? 얘 COD 합친 거잖아. 맞지? 더하기 각 COD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얘가 합쳐가지고 몇 도래? 90도래. 90도. 맞지?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얘랑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 쌍근이 더하면 어떻게 돼? 180도겠지. 얘가 90도, 얘가 90도인데 90도, 90도니까 180도잖아. 그러니까 얘 쌍근이 다 더한 게 얘 다 넣은 거니까 180도가 돼야 돼.
맞지? 근데 문제에서 AOB하고 여기 AOB하고 COD 더한 게 몇 도밖에 안 된대? 44도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자 봐봐. 얘네 4개를 다 더하는 걸 식으로 써보면 각 AOB랑 각 COD하고 더하기 각 BOC가 몇 개 있는 거야? BOC가 2개 있는 거지, 2개. 이게 합쳐가지고 180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맞지?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몇 도래? 얘가 44도래. 맞지? 그러면은 44도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EBOC가 180에서 44 빼는 거잖아. 얼마? 137도인가? 아니 6도인가? 136도. 맞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각 BOC 각은 어떻게 돼? 얘를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 6에 12, 2, 8에 16. 그래서 BOC 각이 68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94번. 자, 94번 보자.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자, 집에 가서 또 제 설명 들을 때는 또 잘 다 이해하는 것 같거든? 근데 또 집에서 혼자 풀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오늘 클린 시간부터 해서 다 못했으면 집에 가서도 복습해야 돼.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고 그거 오늘 해결하고 그리고 내일 그다음에 주말 안 오잖아. 그동안 이제 숙제랑 또 뭐 못한 것들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은 복습, 내일 숙제, 일요일 조금 쉬고. 자, AOB랑 COD가 2대 3이래. 2대 3. 그러면은 자 봐봐. 그때 AOB 각을 구하래. AOB 맞지? 그러면은 자 AOB랑 BOC가 2대 3이라는 건 전체가 지금 얼마인 거야? 전체가 2대 3이잖아 지금. 2대 3이라는 건 전체를 5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두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전체 5 중에 BOC가 3만큼을 차지하는 거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AOB 키비 구하려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잘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얘가 AOC 이 전체가 지금 몇 도야? 90도지. 90도를 전체로 보면 얘는 전체가 지금 얼마인 거야? 5잖아. 5 맞지? 전체가 90도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구할 AOB라는 건 전체 5 중에 AOB가 2만큼을 차지하는 거잖아. 비율상 5분의 2만큼이 AOB가 차지하는 각이겠지. 맞지? 이해돼? 근데 전체가 몇 얼마니까? 90도잖아. 그러니까 90도에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AOB의 크기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5로 약분하면 5, 1은 5, 4니까 5, 8에 40 18 곱하기 2니까 36. 그래서 저만큼이 36도가 된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OB를 안 물어보고 만약에 BOC 크기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전체 90 중에 얘네가 전체가 5니까 5분의 3만큼 차지하는 게 BOC일 거 아니야. 그래서 90 곱하기 5분의 3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97, 98 할까?
98 그러면은 99까지 이것도 다 같은 유형이잖아. 97, 98보다 99가 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99를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97하고 98은 지금 다시 풀어보고 질문하는 걸로 하자. 알았지? 자, 99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AOB하고 BOC가 있는데 AOB 요 각이 BOC의 3배 돼, 3배. 맞지? BOC의 3배. 그럼 이런 거 있을 때 선생님이 유연이가 지금 1차 방정식을 잘 못해서 XY 이렇게 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이 각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자 하나로 쓰는 게 좀 보기 편하잖아. 자, 여기 각을 x라고 해볼게. x. 맞지? 그러면은 AOB는 얼마야? BOC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AOB 각은 몇 도가 될까? x의 3배가 돼야 되니까 3x가 되어야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3배가 돼야 맞지? 자, 그 다음에 COE하고 COD가 또 4배의 관계가 있대. 그러면 COD가 요 각인데 요 각을 우리가 X는 하면 당연히 각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놔야지. 얘를 Y라고 놔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COE가 요 각인데 요 각은 COD의 몇 배가 되는데? 4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4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BOD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OD 요 각을 구하라는 거야. 요 각은 결국 X 플러스 Y네. 그지? X 플러스 Y를 구하라는 문제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뭐냐면 지금 각이 4개가 나왔잖아. 4개를 싹 더하면 뭐가 돼? 직선이 되니까 180이 돼야겠지. 그래서 3x랑 x랑 y랑 4y랑 다 더하면 180이 돼야 돼. 180. 맞지? 그지? 그러면은 자 3x랑 x니까 몇 x? 4x. 맞지? 그 다음에 y랑 4y가 있으니까 잘못했어. 자, 봐봐. 여기가 4가 아니네. 선생님이 지금 문자 해봤어. 자, 봐봐. BOC가 X일 때 AOB는 3X가 맞았는데 지금 COD가 Y라고 했는데 COE네. DOE가 아니라 여기 C부터 요렇게가 4배래. 그러면은 자, 다시 세워볼게. 자, 여기를 Y라고 했는데 여기 COE 이 전체가 뭐래? 4배래. 4배. 여기가 4Y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4Y인데 이만큼이 뭐야? Y잖아. 그러면은 요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DOE 요 부분은 몇 Y가 되겠어? 요 부분은 3Y가 되겠지. 맞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 알파벳 잘 봐서 여기가 Y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Y니까 여기 Y 떼낸 여기 남은 부분은 3Y겠지. 3Y. 그러니까 다 더할 게 뭐였냐면 3X, X, Y, 3Y가 다 합쳐서 18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 합쳐가지고 4X, 얘네들 합쳐가지고 4Y 더한 게 18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다 4가 가지고 있으니까 4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나눠줄 수 있지. 4로 다 나눠줘봐. 4로 나누면 x, 얘 4로 나누면 y, 얘 4로 나누면 4, 4, 16, 20이니까 4, 5, 20. x 플러스 y가 45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BOD 구하라고 했는데 이 BOD 각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요 각이란 말이야. 요 각이 x하고 y 더한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우리가 구할 각 BOD였던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x하고 y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합쳐서는 항상 몇 도가 돼야 된다? 45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x하고 y 문자를 사용해서 모아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101, 102, 104 볼까? 자, 101, 102, 104도 다 같은 문제잖아. 104번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 그러면은 101, 102번은 한번 다시 풀어보고 보자. 알았지? 자, 104번 보면은 엄청 복잡하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Z에서 X랑 Y를 빼보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맞곡지각은 항상 크기가 어떻다고 했어? 같다라고 했잖아. 그거랑 뭐 평각은 180도다. 90도는 직각은 90도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자, 우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봐봐.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뭐래? 수직한데, 직교에서 직교. 여기가 몇 도야? 90도지. 그러면 직선은 180도잖아, 평각이니까.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반대편에 요만큼도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겠지, 맞지? 근데 이게 누구랑 누가? x랑 60 합쳐가지고 9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몇 도인 거 알 수 있어? 30도인 거 알 수 있지. 맞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x하고 y 한번 볼까? 직선 만나가지고 x가 생기고 여기 y가 생긴 거야. 그럼 x하고 y는 뭐야? 막곡지각이지.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야? 얘도 30도야. 30도. 그 다음에 Z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Z랑 막곡지각은 누굴까? Z가 지금 Z랑 20이랑 더한 요 각이 얘랑 막곡지각일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누구랑? 요만큼 각은 이 90도랑 여기 60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150도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막곡지각인 얘도 Z하고 20하고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50도가 돼야겠지. 막곡지각이니까. 그러면 Z는 얼마나 소리야? 뭐라고? 잘 안 보여? Z랑 20이랑 더한 게 여기랑 막곡지각이랑 크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얘가 150도니까 얘도 150도여야 돼. 그러니까 Z는 얼마여야 돼? 150? 100. 자, Z랑 20이랑 합쳐가지고 150이 돼야 돼. 130이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Z는 130이어야 20이랑 합쳐가지고 15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다 구한 거야, 우리가. Z는 150이니까 150에서 빼기 X는 30, Y도 30이 있거잖아. 그러면 150에서 30 빼면 120, 120에서 30 빼면 90 되겠지. 답이 90도.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잘못했네.
Z가 왜 150이 됐어? 130. Z 130인데. 네. 갑자기 너 설명하다가 선생님이 잘못 130이잖아, 130. 네. 130을 30 빼니까 얼마? 100에다가 100에 30 빼니까 70이래, 70. 70. 그지? 앞으로 놓고 틀릴 뻔했네. 이렇게까지 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꼭 틀린 거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알았지? 오늘 꼭 하고 자야 돼. 지겹거나 힘들어도 오늘 집에 가서 몇 시에 자 보통? 11시. 11시쯤? 그럼 오늘 9시에 끝나서 집에 가도 집에 가서 조금 간식도 먹고 조금 쉬다가 그래도 1시간은 공부할 수 있잖아. 그 1시간 동안 오늘 틀린 거 복습하는 거야. 그러고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숙제도 하고 어제 다 못했던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 알았지? 자, 105번 보자, 105번. 여기부터 다시 대표용 설명 그때 다 했었지? 네. 위에 봤어요? 뭐? 위에 봤어요? 아니 105번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이 풀 거니까 보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이제 숙제할 때 하나씩 풀어봐, 알았지? 그리고 그때 또 같이 풀 때 적어놨던 거 보면서 다 복습할 때 생각 안 나면 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면 되니까, 알았지? 자, 105번부터는 이제 설명에 더 집중을 해, 알았지? 문제 보면서. 자, 세 직선 AB랑 CD랑 EF가 있어. 근데 여기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때 생기는 막복지각은 모두 몇 쌍이냐 물어봤어. 그러면은 자, 몇 쌍인지 우리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자, 막복지각은 몇 쌍씩 생긴다고 해서 어떤 두 직선이 만나면 자, 이렇게 한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막복지각이 어떻게 생겨? 얘랑 얘가 한 쌍. 맞지? 그 다음에 얘랑 막복지각 또 한 쌍이 생기잖아.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막복지각은 총 몇 쌍이 생긴다고 했어? 두 쌍이 생긴다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도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두 쌍씩 생긴단 말이야, 막복지각이. 자, 그럼 생각해봐. AB하고 먼저 CD하고 만나면은 막복지각이 몇 쌍이 생기겠어? 하나 해서 두 쌍이 생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AE하고 이번 다른 색으로 볼까? AE하고 다른 색. 자, 얘하고 또 만나니까 이렇게 하나 해서 두 쌍이 생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어? 지금 얘랑 했고 얘랑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도 만나는 게 있겠지. 그러면 얘도 몇 쌍이 생겨? 두 쌍이 생기지. 그지? 네. 그러면 총 몇 쌍이 생기는 거야? 6. 6쌍이 생기는 거야, 6쌍. 이렇게 하나씩 세주는 방법이 있고, 공식으로 어떤 게 있었네? 자, 막국지각이 이렇게 두 개씩, 선분 두 개를 몇 개 잡을 수 있냐고 해서 두 개 잡을 때마다 몇 쌍씩? 두 쌍씩 생겨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선분을 몇 개 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막국지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국지각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1개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지금 몇 개야? 3개지. 3개일 때 3 곱하기 2 하면 막국지각의 개수수가 나와. 근데 뭐 다 외울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몇 개 몇 개씩 뭐랑 뭐랑 만나서 두쌍 생기는 거 찾아가지고 세주면 돼. 알았지? 뭐 외우려면 외우고. 그 다음에 11번 보자. 107번. 자, A, B, C, D가 소수직이고 수직이라는 건 뭐야? 90도로 만나는 거지. 90도로 직교하는 거였어. 맞지? 그렇게 만나는 선을 보고 뭐라고 한다? 수직해서 만나는 선을 수선이라고 한다. 수선이랑 여기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고 했어. 맞지? 자, A, B하고 이거하고 C, D하고 직교한다고 했어. 맞아? 직교한다는 게 90도로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그 다음에 AHC 요 각이 90도다라고 했어. 90도야? 90도지. 왜냐면 여기가 180도 평각인데 한쪽이 90도면 나머지 한쪽도 당연히 90도겠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야. 자, CD 직선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했어. 이 직선이 지금 이 AB 직선에 수직 이등분하냐 물어봤단 말이야. 수직한다는 게 뭐야? 90도로 만나는 거지. 90도로 만나? 만나지. 이등분한다는 게 뭐였어? 반으로 쪼개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에서 AH하고 BH가 길이가 같다고 했어. 그러면 이 직선이 얘를 반으로 쪼개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주는 거야. 자, 점 C와 AB 사이의 거리.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뭐야? 자, 이거 살짝 지워버리고. 자, 점 C가 있어. 얘랑 선분 AB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어떤 걸 찾는다고?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게 이렇게 맞는 건 아닐 거잖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직교해야 돼. 수직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거리가 나타내는 선분은 뭐야? 선분 CH. 얘가 이 노란색 AB 선분과 C 간의 거리가 되겠지. AH래 근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4번이 틀린 거야. 그럼 자 5번은 맞았을 텐데 왜 맞았는지 보려면 점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다. 자, A에서 이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얘 H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오케이? 그래서 숙제 다 하고요. 점과 직선 위치가 보자. 유한이가 수학을 잘하고 싶잖아.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면 지금 문제 이렇게 수학을 풀 때마다 선생님이 여기 앞에 이제 개념 설명 같은 거 하잖아. 이걸 계속 틈틈이 계속 읽어봐야 돼. 복습할 때마다 앞에서 계속 읽어보면서 아무것도 없이 막 수직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뭐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겁니다. 그걸 수선이라고 하고 밑에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다 완벽히 알고 있어야 문제에 더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안 읽어보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여기 공부한 내용 있잖아. 그 앞에 내용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아 이런 게 이런 거였지, 이런 게 이런 거였지 한번 생각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날 다시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앞에 내용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이거였지, 뭐 수선의 관은 뭐였지, 직교는 뭐였지, 둔각, 예각 이런 게 뭐였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면서 문제가 확실히 빨리 풀릴 거야. 하나하나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그런 개념으로 막 어설프게 풀다 보면 지금 한두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또 금방 까먹거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개념 설명 같은 거 스스로 읽어보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해도 하는 사람 없잖아. 해야 돼. 알았지? 자, 어떤 위치 관계라는 건 점이랑 직선 아니면 점이랑 평면이 어떻게 놓여 있을 수 있냐를 말하는 거야. 자, 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은 이제 보통 L이라고 많이 써. 직선이 이제 선이잖아. 선이 영어로 뭐야? 라인이잖아. 라인. 그래서 거기에 첫 자를 따서 보통 L자를 많이 써. 자, 그럼 이 직선이랑 어떤 점이 안 만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맞지? 아니면은 점이 이 직선 위에 이렇게 딱 지나가게 있어가지고 점이 이렇게 놓여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수학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점 B는 직선 L 위에 있다 라고 말해.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한 점이 직선이랑 이렇게 만나는 걸 보고 우리는 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점 B는 직선 L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혹은 직선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직선 L은 점 B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면 자 A 같은 점은 직선이랑 안 만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는 거야? L 위에 있다는 게 이거 위에 놓여 있다는 게 아니야. 위에 있다는 건 직선이랑 이렇게 만나서 그 기찻길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기차가 기찻길 위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 쭉 달려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점 A는 L 위에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직선 L은 직선 L, 점 A는 저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 혹은 점 A는 직선 L 밖에 있다. 이렇게 뭐. 그럼 기차 선로가 있는데 기차가 밖에 있는 거잖아. 선로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로에 제대로 있는 걸 보고 위에 있다. 혹은 위에 있지 않다. 위에 있지 않은 건 이 선분 밖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직선과 점의 얘기고, 어떤 평면에서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점이 또 얘 평면처럼 평면 위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면이랑 안 만나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점 A를 어떻게 말할까? 점 A는 평면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P로 써. P 평평하다, 플레인 이렇게 해서 평면 P 위에 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평면에 이게 딱 만나는 점은.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 점을 B라고 하면 B는 평면 위에 있는 거야? 아니지. 평면이랑 안 만나니까 이거는 아까 전처럼 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점은 직선이랑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날 때를 보고 뭐뭐 위에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말한다는 거야. 혹은 그 만나지 않으면 위에 있지 않다 아니면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야. 알았지? 자, 평면에서 그러면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초등학교 때 매일 배우는데 어떤 직선하고 직선이 이렇게 나란해가지고 얘를 계속 늘려도 한없이 늘려도 절대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 직선을 보고 뭐 한다고 해? 평행하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 평행이라는 게 어떤 두 직선이 완전히 이렇게 나란해가지고 얘는 계속 쭉 늘려도 절대 안 만날 때 얘가 원래 약간이라도 좀 틀려 있으면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완전히 이렇게 나란해가지고 아무리 늘려도 얘네들이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직선 L이랑 직선 M이 평행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기호로는 어떻게 썼어? L이랑 M이 평행해요라는 말을 이렇게 비스듬히 써가지고 나란하게 이렇게 평행 기호야. 이게 평행 기호.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걸 평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평면 위에서 직선이 어떻게 놓여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놓인다고? 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 맞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어떤 평면 위에 뭐 할 수 있어? 완전히 똑같은 거야. L하고 M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아니면 둘이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두 직선이 완전히 나란해서 뭐 할 수도 있다? 평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은 관계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이렇게 달라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두 직선이 똑같아가지고 일치하거나 아니면 둘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하거나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하나에 놓이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 평면에서의 얘기였고 평면에서 이제 공간에서 얘기를 보자. 공간. 자, 공간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아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했으니까 자, 어떤 공간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볼게. 지금 이런 정류면체가 있었어. 정류면체. 그때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관계가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이런 게 있었잖아. 얘는 이 두 직선은 만나는 경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뭐 하는 걸까? 평행하는 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요? 둘이 일치하는 거지. 이렇게 세 개가 평면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단 말이야.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평면에서는 저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공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봐봐.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평면에서는 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런 공간 도형에서는 자 봐봐 이 직선하고 자, 이 직선은 만나? 안 만나지? 근데 평행에 나란하게 돼 있어요? 아니지 안 나란하잖아. 평행도 안 해.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안 해. 근데 우리가 이름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근데 일치하는 것도 만나야 되잖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만나거나 평행해야 됐는데 공간에 오니까 만나지도 않는데 나란하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가 있는 거야. 새로운 관계인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이상하게 꼬였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공간에서 꼬인 위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랑 막 이렇게 꼬인 위치 찾는 게 쉽지 않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꼬인 위치라는 게 뭐라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꼬인 위치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만나는 애들이 일단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만나는 애들은 다 지워주는 거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맞지? 그 다음에 평행해도 안 되잖아. 평행한 것도 다 지워주는 거야. 얘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지? 흰색으로 하면 헷갈리네. 얘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지? 얘도 다 꼬인치가 안 돼. 그럼 남는 게 누구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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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꼬인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파란색 선분들은 얘랑 만나는 애들이고 맞지? 그 다음에 노란색 애들은 얘랑 평행한 애들이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남아있는 이 빨간색 애들이 뭐라는 거야?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꼬인 위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 공간 도형을 보고 만나는 애들 지워주고 평행한 애들 지워주면 꼬인 위치가 남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공간에서는 이렇게 뭐한다? 평면에서는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간에서는 이렇게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꼬인 위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평면이 하나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어? 2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 하나가 결정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면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평면이 결정되려면 자, 점 2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점 2점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하나 결정되겠지. 그럼 이 직선 하나로 평면이 결정될까? 아니겠지. 왜냐면 자 봐봐 생각해봐. 이 직선을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평면이 결정되려면 이 직선 말고 한 점이 더 있어가지고 뭐가 돼야 돼? 딱 이렇게 지나가는 평면이 결정될 수 있겠지. 그래서 평면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있으면 3개가 있으면 한 평면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점 2개가 뭘 만들 수 있으니까?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직선이랑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또 이렇게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 이 3점이 한 평면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2개 직선이 있다는 건 점 2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거기에 만나는 다른 한 직선이 있다는 건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도 한 평면을 결정해. 그 다음에 나란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도
이 두 직선 위를 지나가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평면을 하나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을 결정하는 건 두 점, 이 조건밖에 없는데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아니면 두 점이 이제 직선을 만드니까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네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